다음은 역학의 이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학은 질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 발생에 대한 자연사, 처음 시작부터 소멸될 때까지요. 그 다음 질병 발생과 유행을 감시하고 보건사업 기획과 평가 자료를 제공해서 임상 분야에 활용해서 그 질병 퇴치와 예방에 이제 기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래서 역학이라는 학문은 혹은 역학이라는 분야는 어떤 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시작돼서 소멸되는지, 진행되고 소멸되는지, 그 다음 그 질병이 어떻게 유행하는지, 그 다음 그러면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기획하고 시행해서 평가해서 그 자료를 임상 분야에 활용을 해서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한 면역 증강과 질병 퇴치에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역학적인 조사. 역학이라는 그 분야가 학문이 그 질병의 빈도와 그 발생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 빈도와 그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역학적인 조사를 해요. 그 어디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는지를 조사하는데 그걸 역학조사라 그런다는 얘기죠. 자, 환자 발생 시 질병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병을 전염 혹은 감염시킨 그 원인을 추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요약해서 보면 환자가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같으면은 그 환자를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환자인지 아닌지 그 진단하고 환자를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 환자를 진단하고 확인하면 그 빈도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유행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설 설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마 유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가설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설정하고 그걸 검증하고 거기에 따른 이 결과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역학조사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이 역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다음 세계적으로 보면은 WHO에서 세계적으로 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병이 환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 어디 어떤 사람들한테 생기는지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한 유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행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생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혹은 감염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해서 예방대책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시행하고 피드백이 나가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을 한번 보면 병이 왜 생기는가예요. 그죠? 병원체,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고, 그 다음 이거 숙주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요거는 환경 요인.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이 만약에 유행한다 쳐요. 일본 뇌염이 유행하면 그 모기 있죠. 큘렉스 모기라는 그 모기의 피 속에 일본 뇌염균이 있어요. 그 균이 모기가 돼지를 물었을 때 돼지 피 속에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가 그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 병원체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모기가 돼지를 물어서 그 돼지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람을 물면 사람한테 그 사람의 피 속으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병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일본 뇌염 예방접종을 맞았으면 이 숙주 요인은 제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자기는 면역을 가졌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균은 똑같이 들어오죠. 그런데 모기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일본 뇌염이 유행하려. 일본 뇌염은 모기가 물어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일본 뇌염균을 모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물어야 그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런 모기가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병이 생긴다는 뜻이죠. 만약에 그건 급성질환이나 감염병은 그렇고,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병원체 요인이 예를 들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당뇨병 같으면 이 병원체 요인이 또 비만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영양, 운동 부족 그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숙주 요인은 그거 같으면 당뇨병 같으면은 가족력이 제일 크죠. 그 개별적인 신체적 조건이니까. 그래서 숙주 요인이 있고, 그 다음 환경적으로 우리가 서양식 그 식생활을 많이 하고 또 몸을 적게 움직이면서 영양 섭취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환경적이면 그런 만성질환에 걸릴 그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급성질환이든 만성질환이든 병원체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들이 합해서 이제 병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지금 코로나 상황 같으면은 병원체가 지금 주위에 있고, 예를 들면 그 균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위에 이제 많이 접촉 기회가 많아졌죠. 균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높아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주 요인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저항력이 떨어져 있죠. 또 평소에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똑같이 노출이 돼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려요. 어떤 가족들 중에도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고 걸리는 사람 똑같이 노출이 돼도 그래요. 그죠? 저항력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인은 겨울 되면 그 바이러스가 오래 사니까 생존 기간이 기니까 환경적으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감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